항상 1% 부족한 정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치타파입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참패 후 당을 수습하기 위한 새로운 당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찾은 이유와 진보능객 쑥향기, 우리 향기 나는 쑥향기 명문 칼럼의 5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정치타파가 힘이 납니다. 자, 오늘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뉴스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13일 여당 차기 대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찾아 한 목소리로 민심을 강조했다 하는데요. 홍 의원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우원식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워진 민생을 다잡겠다고 차별점을 뒀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만난 두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민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러면서 홍 의원은 충격적인 패배를 냈다, 후보들과 어떻게 질서 있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 지킬 것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평가하면서 경쟁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그런 과정들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원식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질책을 크게 받았다, 민심과 질책을 잘 듣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정말 국민이 바라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새로운 당대표 역할로 성찰과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을 꼽았고, 그는 성찰과 혁신 과정을 거쳐 빨리 대선 준비를 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이것이 새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우리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대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당원 80만 명 중 한 명도 빠짐없이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새 당대표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깊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실천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원식 의원은 1년 만에 엄청난 민심의 변화를 받아 정말 절감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 무섭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의 삶에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변화, 삶의 질의 개선,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며 민주화, 평화란 가치 위에 민생이라는 가치를 확고히 세우는 그런 과정이 돼야 민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자,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중상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통적이기도 한 민생이라는 가치를 국민들에게 큰 역할을 줄 수 있음에도 잘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는 당이 새롭게 출발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당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왕조 시대에도 왕이 국민을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국민 주권국가에서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홍영표 의원에게 대선의 중요한 과정이다, 새로운 지도부 구성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국민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홍 의원께서 훌륭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우원식 의원에게는 신뢰의 핵심 중 하나는 국민의 삶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그런 쪽에 실용적인 민생개혁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은 훨씬 더 장점이 있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민생은 곧 개혁입니다. 민생과 개혁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자,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죠. 자, 이번 당대표 선거는 재보선 패배 후 민심이 이반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운명이 걸린 당대표 선거입니다. 자, 흩어진 지지세를 규합하고 계파 구분 없이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증, 근원만 찾는 기존 당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득권 분열 세력들은 뒤에서 조용히 있어주는 게 더 이상 민주당이 분열 없이 함께 가는 방법일 것이라 정치타파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숙향기 명문 칼럼의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향기 문명 칼럼 5번째 이야기. 당신은 누구요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박영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름은 네거티브 오세훈입니다. 사람들이 오세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반문 캠페인 전도사입니다.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수구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라며 연일 아우성입니다. 이런 때 꼭 양념을 쳐주는 민주당 내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친문 인사는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라는 조응천이나 조국에 너무 몰입했다고 말하는 김혜영 등이 그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박용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능에 대한 분노, 정치적 위선, 오만, 내로남불 이런 문제들에 너무 상징적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 분노가 있었다며 개탄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꼴불견이자 이적 행위입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분류하자면 금태섭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구 언론은 이들의 말을 받아서 민주당 내 분열 프레임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여러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나는 자처 발광의 부족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선거였다고 규정합니다. 그것은 서울 부산 선거 승자와 패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고 왜 나왔는지 설명은 없이 상대방 공격에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당신은 누구고 왜 나왔어? 라고 끊임없이 묻는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나왔다는 대답 말고 뭐가 있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보는 점은 수구 세력의 본질과 한계를 명확히 보았다는 점, 언론 개혁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점, 개혁과 민생 돌봄은 함께 가야 한다는 점 등의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진영이 혹독하게 예방주사를 맞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는 일만 남았다는 점도 유의미한 소득입니다. 그 준비는 먼저 시대 정신을 담아낼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콘텐츠는 교수들의 책상이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대선 주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올 수 없듯이 말입니다. 현장을 통해 검증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시대정신의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를 누가 담아낼지 이미 국민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우리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고의 가피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상태라고 많은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이미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준비된 일꾼이 누가 있는지 이제는 끼어있는 시민들의 외침에 민주당이 진실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시대적 소명 앞에 소홀하면서 또다시 패권 다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자정 능력과 위기 수습 능력을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